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투자 뉴스앤전략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또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한국과 중국 정상이 3년 만에 만나 새로운 한중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로 구성된 국내 컨소시엄이 사우디 국부펀드와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프로젝트의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4차례 발사가 연기됐던 미국 항공우주국의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1호가 현지 시간 16일 발사됩니다.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유럽 시장에서 사전 예약 첫날 완판됐습니다. 유럽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GS그룹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체 차지비를 인수합니다. 매수 금액은 500억 원 안팎으로 충전 서비스 업계 최고 수준의 인수액입니다. 양계업체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치킨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증권 신한 FN가이드 치킨 ETN이 이달 1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됩니다. 드디어 한국과 중국 정상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중 정상회담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회담 개최 소식이 알려진 거는 오전 8시 30분이었고요. 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도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는 좀 지켜봐달라라는 입장을 내놔서 이번 만남도 좀 불발되는 건가 싶었는데 드디어 3년 만에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김선영 대표님.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저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 같은 경우는 G20 정상회의 일정이 앞에서 조금 다소 미뤄지면서 애초에 공지된 시각을 좀 다소 넘기면서 한 20분 정도 이상 진행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당선인 시절에 시 주석과 약 한 25분 정도 첫 통화를 한 바 있지만 얼굴로 대면으로 하는 회담은 처음이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와 안보 등을 함께 소통으로 협력하자면서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그 한중 관계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고요. 시 주석 역시 남북 관계 개선에 좀 신경 써달라라고 우리나라 측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그 흐름 그리고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반도체 등을 핵심 그 산업 공급망을 푸시로 중국을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동참하지 말라는 어떤 견제의 의견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언론이나 시장이나 그동안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겪어왔었던, 그리고 들어왔었던 내용들이 어제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좀 달라진 부분은 이걸 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직접 얘기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오늘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 큰 영향, 각 종목별로 개별 종목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미국과 중국과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애매한 흐름에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이게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 그렇다고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국 정상이 3년 만에 대면은 했지만 일단은 큰 그림에서 변한 부분은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전거래 또 하나의 좀 핫 이슈였죠.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을 주도했던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의 펀드 회사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를 매수했는데 그리고 비중도 꽤 큽니다. 41억 불로 우리 돈 5조 원에 달하는데 지금 버핏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10위, 투자 규모가 10위를 차지하는 수준이거든요. 강하게 베팅을 했어요, 남인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이자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일컬어지는 워런 버핏 대장,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네요. 이번 8월, 9월 달에 미국 증시가 저점권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펀드에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주식을 샀을까요? 크게 세 종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브론하고 옥시덴탈은 이제 에너지주죠, 정유주. 이쪽이 한번 본래 가지고 있던 걸 조금 더 지분을 늘린 것이고 가장 밑에 나오고 있네요. 넘버 9이죠. TSMC 처음입니다. 대만의 TSMC를 벅시어 회장은 41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원 정도 주식을 샀습니다. 뭐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평가받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적극 추천했을 텐데 워낙 시가총액 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자, TSMC는 매수한 왜 매수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산업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파운드리 분야의 성장성이 더 돋보인다고 회장은 인정을 한 겁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워런 버핏 회장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2번, 장기 투자. 3번, 현금을 반드시 20% 이상 가지고 있는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세 가지 원칙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하나 벅시어 회장한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3년, 5년은 못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 내가 선택한 종목은 3달은 가지고 있자. 이게 요즘 제가 좀 변한 건데요. 두 번째는 바로 현금률입니다. 지금 아마 벅시어에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현금이 적어도 20에서 30%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무조건 어떤 주식을 샀냐만 관심 갖지 마시고 바로 워런 버핏 회장의 3대 투자 원칙을 꼭 지키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배워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3개월 이상 장기 투자로 우리도 좀 한번 지켜보자, 길게 지켜보자라는 부분과 또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슈 속에서 우리는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한 반등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국내 증시 안에서는 뭐 TSMC 관련된 종목들 있죠. 소부장 회사들, 코미코라든지 MK전자, 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반도체 관련 주 어떤 종목 좋게 보세요, 반정민 소장님? 네, 사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삼성으로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TSMC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멀게 보자면은 중국과 대만의 이제 무역 분쟁 시 무력 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TSMC의 인원을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국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을 굉장히 좀 키우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TSMC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될 건데 국내 기업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한미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는 TSMC의 협력사인 OSAT라고 합니다. 그 반도체 조립 테스트 외주업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대부분의 이제 TSMC의 외주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들의 주요 매출처가 그 한미 반도체의 주요 매출처로서 굉장히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가 TSMC에 관련된 수요를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리노공업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노공업은 최근에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 이제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TSMC와 관련된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와 리노공업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의 장비주들이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다수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 구간을 포착을 해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지 않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반도체 봤으니까 이제 자동차도 한번 기사를 확인해 볼까요?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유럽에서 완판된 아이오닉 6 체크해보죠. 저도 길 가다가 이 아이오닉 6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뭔가 좀 미래에서 온 차 같고 자꾸만 좀 시선이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 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나 봅니다. 아이오닉 6 지금 유럽에서도 반응이 뜨겁다고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아이오닉이 보이면 그냥 한 슬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오닉 6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이제 인기가 많았었던 모델이고 유럽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판매가 된다고 했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중형 세단형이죠. 이제 전기차인 아이오닉 6가 유럽 시장의 사전 예약 첫날에 완판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압박에도 정의선 회장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 회장을 만났다는 소식이 있는데 두 개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아이오닉 6는
현대차는 국내에서도 3만 대 이상 사전 계약 기록을 이제 신기록을 세운 바 있죠. 유럽의 일단 5개국의 1차 공급 물량을 전체 찾아보니까 전체 한 2,500대 수준이었고요. 독일의 1,000대, 노르웨이 600대, 영국의 400대, 그리고 프랑스의 250대, 네덜란드 250대가 할당이 됐는데 일단 가격을 보니까 아이오닉 6 퍼스트 에디션 유럽 판매 가격이 66,400유로, 어제자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은 한 9,043만 원 정도 되고요. 다만 이 가격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 전기차 충전소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국내 시장 가격을 보니까 한 5,200만 원 정도가 시작 가격인 것 같고요. 최고 등급인 프레스티지 모델이 6,135만 원 정도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최근에 방한한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죠. 중국의 CATL 정쥐춘 회장과 만나서 전기차 배터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IRA라는 거를 들면서 이제 무조건 미국 내에서 생산이 돼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은 절대 미국에 판매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피해서 국내와 유럽에 사업을 좀 확대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사실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CAT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양사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맞으면서 이번 회동이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여러 개 나올 텐데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의 만남도 있었지만 현대차와 또 중국 CATL 회장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여기다 더불어 지금 국내에서도 역대 최다 사전 계약을 기록했던 아이오닉 6가 유럽에서도 지금 반응이 뜨겁다라는 기사를 확인해봤는데 자 그럼 현대차의 주가는 앞으로 조금 더 상승 동력의 힘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존의 악재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차는 앞으로 좀 양호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19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차 지연에 대한 해소가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점점 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IRA 그 부분에서 뭐 완화에 관련된 이슈는 있지만 이 부분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리 인상이든 이러한 악재들이 굉장히 좀 반영이 됐었는데 사실상 IRA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가 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중국의 그 CATL 회장하고 지금 만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죠. 사실 이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 미국에서 2025년에 공장 증설을 합니다. 현대차가. 근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IR 규제에 대한 다른 돌파구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거든요. 즉 지금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중국을 통한 어떻게 보면은 그 배터리 협력 방안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유럽의 수출의 확률을 높이면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2025년까지에 대한 공백기를 메워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대차가 뭐 장기적으로 그러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은 위에 그 한 20만 원대 이후로부터는 좀 어느 정도 매물대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돌파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유럽 판매량이 그렇게 늘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유럽에서도 경유차를 점차 없앨라는 그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그 석유와 관련된 자동차는 없어지겠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나머지에는 수소차까지 좀 염려해 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앞으로도 좀 더 나쁘지 않고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19만 원까지 좀 돌파가 가능하겠다라는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전기차 봤으니까요. 이번엔 이어서 전기차 충전 관련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기업의 격전지가 된 전기차 충전 시장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위주였던 충전 시장이 그 규모가 한 45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제는 시장 선점을 위해서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두 좀 뛰어드는 모습인데요. 그 시장, GS에너지가 좀 승기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에 진심인 국내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GS그룹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체인 차지비의 지분을 50%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금액은 500억 원 안팎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기업 가치를 한 1,000억 원 안팎으로 이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충전 서비스 업계 거의 최고 수준의 어떤 딜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써 GS에너지는 국내 최대 충전 사업자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GS커넥트가 아마 전국적으로 한 14,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차지비가 12,000기니까 총 한 26,000기 정도로 해서 국내에서 가장 큰 충전 사업가로 이제 나서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인프라가 항상 중요하다. 차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충전 못하면 전기차 못 돌아다니기 때문에 인프라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전기차라는 업종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나왔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뭔가 인프라가 좀 빠르게 좀 확보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충전 쪽도 제법 남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쪽까지 같이 한번 섞으셔가지고 관련주들 체크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뉴스를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 좀 주목해봐야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반정민 소장님. 네, 제가 봤을 때는 GS그룹주, 그러니까 GS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자회사 호조 및 그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그 실적적인 부분들인데, 사실 그 GS 에너지가 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보다 그 137%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GX 칼텍스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106% 증가한 8,177억 원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GX 칼텍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충전과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을 좀 결합한 에너지 플러스 허브를 좀 구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GS 에너지에 대한 충전 사업과 같이 영위를 하면서 기타 에너지들을 다 이제 묶어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GS는 단기적으로도 52,000원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에너지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에너지 충전 전에 결국은 구동 모터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친환경 차 핵심 부품 기업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T 모티브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전기차 및 수소 연료 전지차 등의 주 동력 원인 그 구동 모터 핵심 부품과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집중적인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카도 같이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전기차가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는 수소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수소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이 될 건데 아직 자율주행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의 레벨 4에서 레벨 5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은 사실상 연구소의 들은 바로는 레벨 5까지 가려면은 전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라는 예측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슈는 이슈지만은 그래도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S&T 모티브를 같이 주목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방 메인이네요. S&T 모티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짚어주셨고 GS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돌파가 가능하다. 전고점이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거는 단순히 제조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슈, 내년도 기대가 된다. 엔터주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엔터는 내년에 모든 기업이 다 기대되는 건 아니죠. 3분기 성적표만 보더라도 희비가 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남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정말 굴지의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엔터 빅4라 그러죠. JYP 그리고 SM 그리고 YG 하이브를 크게 네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옥석을 가리는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JYP라든가 SM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회사들도 매수 추천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반면에 YG라든가 하이브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JYP 말 그대로 트와이스라든가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걸그룹이죠. 5인조 걸그룹이 있지. 이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그룹들이 새로 생기면서
정말 활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 영향이 뭘로 나타나냐?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하고 순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66%, 순이익은 50%의 분기 기준에서는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걸그룹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또 실적이 좋아지니까 JYP에 대한 주가 수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SM입니다. 그동안에 매해 고배당금이 나간다고 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던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이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해마다 200억 정도의 배당이 추가로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약간 부정적인 것은 이제 YG입니다. 사실 그 YG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블랙핑크가 이제 내년에 재계약 기간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것이 잘 될지 궁금하고요. 하이브 말 그대로 BTS가 일단 한정적입니다만 지금 해산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결론적으로 YG하고 하이브에 대해서는 증권회사 리포트에서 조금은 더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TS의 해산. BTS 지금 이제 군입대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한번 완전체 컴백을 좀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많은데 하이브는 이 여부에 따라 좀 주가 추이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JYP 엔터라든지 SM 지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엔터 기업들인데 사실 JYP 엔터나 SM 어제 주가만 봐서는 윗꼬리를 또 길게 달았거든요.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 JYP나 SM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JYP에서는 제가 좀 엠믹스를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좋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엠믹스가 크게 그 두각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튜브나 쇼츠를 통해서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YP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좀 굉장히 좋아지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스트레이키즈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전에는 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1위도 하면서 굉장히 부각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땐 JYP의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SM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그 라이크 기획 종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영업 이익이 200억 가량의 그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재무적인 부분들 또한 경영적인 부분들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회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엔터들은 아티스트의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SM은 기존의 그 NCT나 엑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지금 활동이 그렇게 좀 썩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티스트의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 네이버 및 카카오 지분 인수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4월부터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인수설이 뜨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입찰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인수설은 부각되고 있지만은 지금 또 CJ ENM도 좀 볼 수 있겠거든요. 이 CJ ENM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사실 CJ ENM이 대표이사가 작년부터 좀 변하면서 애널리스트를 했던 대표이사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러한 M&A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독 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엔터주는 좀 요새 트렌드가 있던 부분들이 카카오 엔터의 경우에도 아이브죠. 아이브나 이제 스타쉽을 통해서 그 레이블을 통한 접근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형 3사 기존의 YG나 SM이나 JYP 이런 쪽으로 흘러갔다 한다면은 계속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워가고 그러한 새로운 노하우를 통해서 신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 노하우의 사업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와 그 부분에서 매출적인 확대나 그런 부분들을 시장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엔터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그냥 한 가지의 트렌드는 아니다. 결국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대규모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까지 염려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YG와 하이브의 경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YG 엔터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블랙핑크 재계약 관련된 소식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 YG에 대한 남자
그룹인 트레저라고 있는데 그 트레저에 박예담이라는 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 아티스트가 결국 계약을 해지를 했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엔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YG에 대한 남자 아티스트가 아직까지 부각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YG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고,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금 결국은 BTS가 군대를 가는데 이게 한꺼번에 같이 군대를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에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고 각자 개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군대를 통해서 뭐 예비군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까지에 같이 모여서 활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뉴진스와 르세라핌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수 있고요. 그러나 BEP를 넘기려면은 신인 그룹들이 BEP를 넘기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기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기간까지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3년간은 좀 굉장히 좀 힘들게 흘러가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이브의 추가적인 부분들, 레이블 기업인 플레이디스 엔터도 있는데 그 엔터의 경우에는 좀 세븐틴이 있습니다. 이 세븐틴도 굉장히 뭐 BTS 다음으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지만은 이 친구들도 결국은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이런 군대를 가야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이브에 대한 남자 그룹이 뭐 TXT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부각되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소형 주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판타지오와 FNC 엔터는 좀 보지 않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판타지오의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로와 그 위키미키가 있었는데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FNC 엔터는 뭐 P1 한문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업도 부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도 부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판타지오 FNC 엔터보다는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아이들 그 큐브 엔터를 좀 같이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신 종목들을 보면요, 엔터는 아티스트들이 진짜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잘하고 있는 니쥬라든지 뭐 또 있지 관련해서 트와이스 관련해서 JYP 엔터와 또 더불어서 여자 아이들 요즘 좀 핫하죠. 관련해서 큐브 엔터 좀 주목해봐야 된다. 더불어서 CJ ENM까지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나니까 바깥 공기가 더 차가워졌죠. 찬바람 불면 눈길이 간다. 배당주 관련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 호장님, 막차 떠나기 전에 담아볼 만한 배당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배당 투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 될 마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꾸준한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주식이 가격이 5만 원에 있던 게 2만 원까지 내려가서 우리 배당률 5% 넘어,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과거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꾸준하게 5% 이상의 고배당을 주는 그런 종목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배당을 줄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영업이익에서 나옵니다. 금년도 영업이익이 흑자 혹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증가되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들 종목 지금 나오고 있네요. 뭐 DGB금융이라든가 JB금융, 우리금융은 대체적으로 과거부터 전통적인 고배당률로 고배당 그런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당률 보십시오. 9%입니다. 이 9%라는 얘기는요. 일단 뭐 보통 예금은 완전히 이기는 것이고 오히려 시세 차익보다도 더 안정적인 주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은행, 통신, 그리고 효성그룹, 그다음에 S오일 등 과거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줬던 기업들 최근에 2,200대 샀으면 더 좋았습니다만 아쉽게도 2,500이 와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아주 무리한 투자는 아니다. 배당을 같이 겸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 관심을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